만약 시공사와 건축주 간에 분쟁이 생긴다면 도면이 없는 내용을 증명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는 고스란히 건축주가 감당할 수밖에 없죠. 안녕하세요. 모의건축주 모건입니다. 이제 건축 계획도 했고 건축사를 찾아야 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그런데 설계는 왜 꼭 건축사를 통해서 해야 하나요? 건축사는 의사와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통해 국가 전문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건축 설계와 감리를 오직 건축사만이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설계는 건축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약은 약사에게, 건축은 건축사에게. 그러면은 어떤 건축사에게 설계를 맡겨야 할까요? 전국의 건축사가 정말 많죠. 오늘은 그 중에 자신에게 알맞는 건축사를 찾는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모건은 설계비에서는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글쎄요. 한 700만 원 정도? 모건님, 300평 대지에 2층 규모의 카페를 짓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계획하고 있는 건축물에 비해 설계비가 너무 적게 책정된 것 같은데. 설계비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설계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설계비가 너무 적으면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사실 얼마나 책정해야 하는지 아예 기준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걱정 마세요. 우선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업무대가 산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종류와 공사비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대략적인 설계비를 산출해줍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되고, 이외에도 설계비를 결정짓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건축을 하기 위한 설계 도면은 계획 설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의 단계를 거쳐 완성되는데요. 각 단계를 진행할수록 건축 설계가 더욱 구체적이고 심화하게 됩니다. 설계 도면이라는 것은 당연히 구체적일수록 시간과 비용이 더 들기 마련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본 설계를 마쳤을 때 인허가를 받게 되고 이후 정확한 시공을 위해 실시 설계를 진행하게 되죠. 인허가를 위한 기본 설계까지만 진행하는 경우 설계비가 저렴하게 책정되는데요. 기본 설계만으로는 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는지 따져보고 합당한 설계비를 책정해야 합니다. 이건 설계 표준 계약서에 나와 있는 설계 도서 내용 목록인데요. 설계에는 이렇게나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인 항목이냐에 따라 기본, 중급, 상급으로 나뉘는데요. 이런 항목들이 포함될수록 설계 도면의 디테일이 달라집니다. 항목도 너무 많고 엄청 어려운데 이거를 다 알고 있어야 하나요? 물론 아니죠. 건축사를 만났을 때 자신의 건축물에는 어떤 항목들이 필요하고 제공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면 건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설계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러면 설계 도면이 자세하지 않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시공할 때 설계 도면에는 없는 부분이 있다면 어떨까요? 참으로 난감할 겁니다. 이런 경우 시공사는 건축주와 협의하고 의견을 들은 뒤 시공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매번 시공사와 협의를 하는 것도 피곤한 일일 뿐더러 건축주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할 겁니다. 만약 시공사와 건축주 간에 분쟁이 생긴다면 도면이 없는 내용을 증명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는 고스란히 건축주가 감당할 수밖에 없죠. 설계 도면과 성과품을 자세하게 꾸려놓으면 건축자재의 수량과 비용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도면대로 시공이 진행되고 결과물도 준수하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설계 도면은 두꺼울수록 든든한 법입니다. 이외에도 국내외의 공모전에 입상한 건축사, 건축에 대한 신기술을 보유한 건축사, 공공건축사로 선정된 건축사 등 특수한 이력이 있는 경우 설계비가 비교적 높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기준들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설계에 충분한 비용을 투자한다면 건축 과정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설계비에 금액을 왕창 투자해야 할까봐요. 무작정 설계비를 늘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단독주택을 잘 짓자고 무조건 세계 거장급의 건축사와 계약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중요한 건 자신이 하려는 건축을 고려하여 적정선을 찾는 거예요. 보통 건축사는 도시 지역에 많은데 제가 건축할 곳은 해안에 인접한 곳이고 도시와 좀 거리가 있는 곳이어서 이런 경우에는 어디서 건축사를 찾아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건축할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건축사와 설계를 진행할 수 있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지역 건축사와 설계를 진행할 때 어떤 점이 다른지 이야기해 봅시다. 우선 지역 건축사는 건축 현장과 가까운 곳에 있으므로 건축사가 자주 현장에 방문하면서 설계를 할 수 있겠죠. 자체 감리를 하는 경우에도 멀리 있는 건축사보다 훨씬 수월할 겁니다.
건축사는 지자체에서 건축 인허가를 받는 등의 대관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예전에는 인허가를 받으려면 직접 관할기관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 앞에 건축사 사무소가 많이 있기도 했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세움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인허가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인허가에 있어 특수한 점이 없다면 대관 업무를 위해 꼭 지역 건축사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건축사가 건축 현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면 설계 미팅을 진행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어요. 설계 단계에서는 최소한 서너 번 이상의 건축사와 미팅을 가져야 하므로 이런 점도 건축사를 찾을 때 유념하세요. 마지막으로 건축할 대지가 도시가 아닌 교외 지역에 있다면 근처에 건축 사무소가 적거나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인접한 도시에 건축사 사무소를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축물은 공학적인 산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술적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건축사마다 디자인에 대한 스타일이 다 다르겠네요. 그렇죠. 건축주가 디자인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다면 그에 맞는 건축사를 찾아야 됩니다. 건축사의 디자인 성향을 파악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건축사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업력이 짧아서 포트폴리오를 확인하기 어려운 건축사는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요? 웹사이트 등에서 건축사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 없다면 건축사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신진 건축사라 하더라도 건축사들은 공모전 등에 투고한 현상 설계 등의 작품이 있는데요. 건축사는 수년간 건축사보로서 경력을 쌓은 뒤 시험에 합격해 갓 사무소를 차린 신진 건축사부터 오랜 기간 작업해오며 업력과 인지도를 쌓은 건축사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진 건축사라고 해서 안 좋은 설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업력이 긴 건축사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디자인의 설계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요구사항에 부합한다면 신진 건축사와 함께 설계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건축사를 어떻게 알아보고 찾아야 하는지 어느 정도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발품도 많이 팔아야 할 것 같고 저 같은 초보 건축주한테는 여전히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오죽하면 건축사를 찾는 것은 결혼 상대를 찾는 것만큼이나 힘들다고 하겠어요? 그렇지만 올라에서는 건축사를 찾는 과정에서 건축주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올라에 자신의 건축 프로젝트를 등록하게 되면 프로젝트 정보를 본 건축사들이 직접 설계비를 제시하며 입찰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건축주는 최대 3명까지 건축사와 미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올라 플래너가 미팅 일정을 조율해드리고요. 건축주는 미팅 진행 후 마음에 드는 건축사와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프로젝트 등록 방법은 우측 상단 카드를 클릭해주세요. 건축주가 내야 되는 별도의 비용은 없나요? 네, 건축주에게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무조건 등록해야겠네요. 건축물도 다양하고 건축주도 다양한 만큼 건축사를 찾는 거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먼저 제가 하려는 건축을 잘 파악해서 그에 맞게 건축사를 잘 찾아보겠습니다. 같은 건축사라도 건축주의 상황에 따라 좋을 수도 혹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다들 자신에게 핏한 건축사를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